한국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을 불자이거나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다름없이 본인이 원하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교단에서의 역할 또한 약간의 제한은 있으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불교 국가에서는 여성이 출가를 하여 사민이계를 수지하여도 비구니 계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고 비구 성단에 예속되어 수행 방식을 선택하거나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네 부류로 구성된 사부대중의 성단을 세우셨으며 구성원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부대중에 대한 부처님의 무차별적인 관점은 열반경에 잘 드러나 있다.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참된 제자가 될 때까지, 즉 현명하고 잘 훈련되고 적절하고 박식하며 법의 수호자들이 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마지막 열반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에 차별이 없었으나 오늘날 특히 남방국가 비구니 스님들은 계단이 없어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불교사 속에서의 비구니 계단의 탄생 과정과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인도의 아쇼카 황제는 기원전 3세기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로 보냈다. 아쇼카의 딸인 샹가미타는 스리랑카 왕의 한영을 받았으며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를 전달하였고 많은 일반 여성들과 함께 아눌라 여왕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아쇼카 황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포교를 하도록 비구와 비구니를 파견하였다. 서기 429년 스리랑카 비구니 데바사라는 상가미타가 가져온 보리수에서 자라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중국으로 와서 비구니 성가를 세웠다. 이 스리랑카 비구니들은 난징의 한 사원에서 300명이 넘는 중국 비구니들에게 계율을 주었다. 이렇게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스리랑카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비구니들의 계맥은 대만, 한국, 베트남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교 역사가들에 따르면 비구니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4세기경이다. 신라의 기록에 의하면 정식으로 출가한 비구니는 법흥왕의 왕비로 묘법이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비구와 비구니 성가는 침략과 전쟁 기근으로 인하여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리랑카에는 새로운 국왕의 요청으로 인근국가 비구들의 도움으로 비구 성가는 재건되었으나 당시 북부 버마에 존재하던 비구니 성단의 계명을 이을 수 있었음에도 재건된 비구 성가와 법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비구니 성가를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비구 성가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웃 국가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이어져 왔으나 비구니 성가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1928년 태국에서도 비구 성가는 비구니 계맥이 소멸되어 부활할 수 없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비구니 계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비구 성가는 오늘날까지 여성에게 구죽게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1990년대 말까지 스리랑카나 태국에는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티베트에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정식으로 출가한 비구니들의 계맥이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티베트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출가자가 되는 일이 영예로운 일임에도 여성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그들은 가족과 집안일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만 하였고 여성들은 사민이계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구니 계맥은 수천 명의 대만인, 한국인, 중국인 비구니 성가로 이어져 존재하므로 대성 비구니 성가가 그들의 상자부 도반들의 성가를 소생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미국인 카르마 렉시에는 10대 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불교가 처음에 그녀를 불교에 매료시켰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읽은 책과 경전에서는 불법에 관한 한 성차별이 없다고 암시했으며 그녀는 부다께서 비구니 성단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불교에서 남성이 성가를 지배하는 반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비구성보다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적고 리더십 위치에 있는 여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 기회조차도 제한된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82년 가을에 카르마 렉시는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이 경험을 통하여 그녀는 불교 교단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원력을 가지게 되었다. 카르마 렉시는 불교에서 여성이 직면한 한계에 좌절한 독일 비구니 아이야 케마와 태국의 차주만 카빌싱 교수와 함께 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 2월 100명이 넘는 비구니와 비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불자들이 제1회 불교 비구니 국제회의를 위해 붓다가야에 모였다. 개회식인 달라이라마의 기조연설에는 1,5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달라이라마는 불교에서 여성의 공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시고 티베트 전통의 비구니 성단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회의의 마지막 회기에서 교단 내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는 단체인 국제불교 여성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새로운 협회를 위해 선택된 이름은 붓다의 딸들을 의미하는 샤카디타였다. 1987년부터 2년마다 매번 다른 나라에서 샤카디타 국제불교 여성협회가 불자 여성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6년 동안 샤카디타는 국제적으로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존경받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교단 내에서 여성의 복지를 돕고 교육을 지원하며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든 불교 국가에서 비구니를 위한 구족계를 재도입하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 샤카디타의 지원으로 11명의 스리랑카 여성이 인도 사르나트에서 대성 비구니와 함께 비구니 구족계를 수계받아 900여 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사라진 비구니 성단을 되살렸다. 이 새로운 시작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현재 2,000명 이상의 구족계를 받은 스리랑카 비구니가 있으며 이들은 차례로 다른 상자 국가에서도 비구니계 수계를 받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4년 제8차 샤카디타 대회가 서울에서도 열렸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2013년 설립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로 현재 전국 비구니의 회장 봉각스님과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 교수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30년 전 불교에서 여성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이러한 진전은 샤카디타의 목적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지금까지 출가한 여성 비구니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거론하였지만 샤카디타 조직은 모든 불교 교단에 속한 출가와 재가 여성을 모두 아우른다. 안타깝게도 샤카디타에 대해 질문해보면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한국 불자들은 그런 협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주어진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여 개인적인 수행과 기도 성취만을 추구한다면 우물 아래 개구리로 머물게 될 것이다. 샤카디타 대회에 동참하시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수행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2023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